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최근에 제가 글쓰기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쓰기 책 중에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고 그 중에 하나의 에세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고요. 글쓰기 강의는 메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쓰기의 말들은 이렇게 목차가 10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차라는 게 뭐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기보다는 총 이 책에는 104편의 에세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04편의 에세이가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이렇게 쓰기와 관련돼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하나의 중심 소재로 삼아서 그 중심 소재를 이용해서 이 작가가 본인 주변의 일상이나 본인이 느꼈던 부분으로 이렇게 글로 펼쳐낸 그런 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총 104가지의 쓰기에 관련된 명언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명언 하나를 소재로 삼아서 과연 어떻게 이 작가가 글 한 편을 풀어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 제가 계속 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죠. 이 글의 목차 1번은 데이비드 실즈의 쓰기의 말, 이런 말입니다. 글쓰기는 나쁜 언어를 좋은 언어로 바꿀 가능성을 대변한다. 자, 이 말을 어떻게 풀어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분이 쓴 에세이 한 편입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하게도 잘도 참았네요. 첫 아이를 낳는 날 산통이 시작되어 병원을 갔을 때 의사가 몸속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한 말이다. 산도가 10cm 열려야 태아가 나오는데 벌써 절반이 열렸단다. 초사는 산모들이 너무 일찍 와서 탈인데 나는 많이 참다 온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주위에서 동정 섞인 핀잔을 들었다. 어떻게 몰랐냐, 쯧쯧쯧, 미련하다 같은 말들. 그러니까 미련은 내게 익숙한 삶의 태도였던 것 같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도 친구와 약속을 하면 전봇대처럼 그 자리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마냥 기다리곤 했으니까. 살다 보니 때를 놓친 것, 사라져버린 것, 엉망이 되어버린 것, 말이 되지 못하는 것이 쌓여갔다. 자주 숨이 찼다. 참을 인자로 가슴이 가득 찰수록 입이 꾹 다물어졌다. 토사물 같은 말을 쏟아내긴 싫었던 것 같다. 미국의 소설가 데이비드 실즈가 자기는 말을 더듬기 때문에 작가가 되었다는데 나는 미련해서 글을 쓰게 된 것 같다. 글쓰기는 나만의 속도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안전한 수단이고 욕하거나 탓하지 않고 한 사람을 이해하는 괜찮은 방법이었다.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뒹굴더라도 연꽃 같은 언어를 피워 올린다면 삶의 풍경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미련이 내게 준 선물이다. 자, 이렇게 한 편의 글을 읽고 나니까 이 제목이 데이비드 실드즈가 한 이 말이 왜 이 글의 제목이 되었는지 금방 아시겠죠? 글쓰기는 나쁜 언어를 좋은 언어로 바꿀 가능성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좀 미련해서 본인이 좀 안 좋은 말을 쏟아내야 할 때도 참았던 거죠. 그러니까 참으니까 그 참지 않으면 그 쏟아내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나쁜 언어죠. 근데 그거를 참고 글로 승화시키다 보니까 좋은 언어로 바뀌어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 참 신박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104가지의 말을 수집한 것도 신기하지만 이렇게 수집한 말을
자신의 삶의 상황과 주변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 그거랑 어떻게 탁 이렇게 연결시켜서 글을 썼는지도 참 신기한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글을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참 이 글이 좋다. 아, 이 작가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가 감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분이 이 글을 어떻게 썼을지 알아봐야 되겠죠. 알아보는 과정은 제가 늘 말하지만 요약입니다. 자, 이 글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글을 요약하려면 일단은 주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일단 이 글의 중심 소재는 글을 시작하게 하게끔 계기가 된 걸 말합니다. 그 계기가 된 건 뭐예요? 데이비드 실즈의 아까 그 한 문장이었죠. 그거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어떤 주제요? 미련해서 쌓인 말들을 말로 토해내지 못하고 나쁜 언어로 토해내지 않고 글로 쓰게 되었더니 쓰기가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삶의 아름다운 이렇게 풍경을 바꾸어 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 글의 주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재들을 이제 세부 소재들을 또 끌어모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끌어모아서 썼는지 볼게요. 이분은 이 주제를 펼치기 위해서 첫 단락에다가 이렇게 미련한 자신의 사례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 소재는 이거였죠. 첫 출산할 때 아기가 나오는 줄도 모르고 버텼던 거. 그 다음에 자기 집을 파는 타이밍을 놓쳤던 거. 그 다음에 약속 장소에서 미련하게 기다렸던 거. 그렇게 자기의 미련한 사례를 이렇게 세 가지 소재를 이용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첫 단락에다가 풀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미련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미련함의 결과를 2단락에 썼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세부 소재를 썼냐 하면 말이 속에 계속 쌓여가더라. 그죠? 그거를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쌓였는데 그 쌓이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쌓이고 나면 이게 폭발을 해야 되는데 말로 풀어낸 게 아니라 정화된 언어로 글로 풀어내다 보니까 나쁜 언어가 좋은 언어로 바뀌었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주제로 배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련함이 준 글쓰기가 가져다 준 효과에 대해서 3단락에 썼고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세부 소재로 데이비드 실즈의 말과 글쓰기의 좋은 점을 갖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한 편 읽었으면 이렇게 요약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요약하고 보면 이게 뭐다? 이 작가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자기 머릿속에 짰을 글의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넘어오면 글 읽기, 글 요약이 되는 거고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글 구성에서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글 요약은 글쓰기의 거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작가처럼 글을 잘 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좋은 작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거예요. 나는 이 사람 글을 읽었을 때 유난히 좋아 보인다. 이 사람의 문체가 좋다. 이 사람의 글 전개 방식이 좋다 싶으면 그 사람의 글을 이렇게 자꾸 요약해보면 그 작가의 최초의 머릿속 구성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이거를 따라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이 썼던 방식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구성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를 또 한번 추론을 해보면 좋아요. 이렇게요. 이분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일단은 처음에 어떤 책을 읽었겠죠. 데이비드 실즈의 책을 읽거나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 놓은 어떤 다른 책을 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실드가 말을 더듬어서 작가가 되었다는 말을 어디선가 봤겠죠. 책에서.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치면 독서로 끝나고 마는 거지만 읽기에서 쓰기로 넘어가려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작가는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렇게 던졌겠죠. 그럼 나는 왜 작가가 되었지? 그러니까 실즈는 말을 더듬어서 작가가 됐는데
그럼 나는 왜 작가가 되었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끄집어냅니다. 이 답이 뭐다? 바로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미련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쌓아두었다가 남에게 상처 안 주는 안전한 방법인 글쓰기를 택하게 되었다. 쓰고 보니 선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게 자신의 답변이었을 겁니다. 주제로 다시 한번 다듬어 보면 미련해서 쌓인 말들을 글로 쓰게 되었더니 쓰기가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삶의 풍경을 바꾸어 줬다. 그죠? 이렇게 주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 글을 한 편 쓰려면 나의 글은 어떤 메시지들로 채워야 될까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메시지를 꺼낸 겁니다. 미련한 나의 사례, 미련함의 결과, 미련함이 준 글쓰기가 가져다 준 효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꺼낸 다음에 이런 순서로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메시지를 각 단락에서 그래도 한 덩어리로 좀 양적으로 풀어내려면 어떤 세부적인 소재를 동원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요렇게 세부 소재를 또 도출해 낸 겁니다. 그러면 요 글은 결국은 이 세부 소재들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첫 출산 가지고 한 두세 줄 썼고, 집 매매 가지고 두세 줄 쓰고, 약속 기다리기 가지고 두세 줄 썼죠. 쓰고 보니까 이렇게 풀어놓은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미련한 나의 사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단락이 구성이 된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단락을 쓰고 세 번째 단락을 풀어 놓으니까 이러한 한 편의 글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좋은 글을 읽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보시고, 그죠? 요약을 한 다음에 요 단계까지 작가가 어떻게 글을 썼을까? 추론까지 해보면 읽기가 쓰기로 넘어오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목차로 돌아가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2번, 3번부터 104번 글까지 읽어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쓰기의 말들은 글쓰기 책 중에 이런 식의 글쓰기 책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글쓰기 책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책과 두 번째 책도 그 책들만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세 번째 책은 이렇습니다. 아직 많아요. 수십 권의 책들이 있으니까요. 계속 소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